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의예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표준학력 지표나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의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입시 상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한 학교들이 있죠. 연세대학교나 연세대 미래 또는 순천향대, 고려대 같은 학교들, 이렇게 이제 면접을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국내에 지원하시는 분들,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면접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들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으나, 또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형 방식이 바뀌었죠. SAT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SAT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동국대 경주에 원서를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약대가 새롭게 선발이 되어지는데,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나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이 일단 4개 학교가 약대 선발을 하기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우리가 3년 특례 전형 의예과 원서 지원의 특징이라고 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고려대, 한양대 수학 지필고사가 폐지가 되어졌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가 한양대학교가 수학 지필고사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국내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위권 2개 대학의 의대 지원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도 귀국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아주대나 인하대의 의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중도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지필고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원서를 쓰는 대학들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주대, 인하대, 고려대학교나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필고사를 진행하는 2개 학교가 빠짐으로 인해서 지원대학의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찌됐든 특례 전형은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10학년이나 11학년에 계시는 분들은 서류평가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남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가 의예과를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아요. 충남대, 충북대는 대표적으로 1단계에서 공인어학 성적으로 1단계 합격생을 내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표준학력 지표에 우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에 우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나 수학에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신 나는 토플이나 탭스나 아니면 토익의 점수가 토플 IBT 같은 경우는 막 118점 이상의 고득점이다 라고 한다면 1단계를 영어 성적으로 합격하고 난 이후에 2단계 면접을 노리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지원했던 학교가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학교인데, 충남대, 충북대가 올해가 빠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공인어학 성적을 앞세워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원대학의 폭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동국대학교는 전형 방식이 바뀌어서 원래는 당초에 2021학년도에는 필답고사 40%, 면접 20%, SAT 점수를 40% 반영할 예상이었으나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게 되어지면서 SAT를 미반영하고 필답고사 80에 면접 20%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학교하고 전형 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영상 업로드하는 대학이 전년도에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4개 대학이었어요.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어지면 제가 블로그에 우리가 이제 각 대학별 면접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놨겠는데,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1분이나 1분 30초 내에 간단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면접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면접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중요하다?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서류평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학생의 학력과 관련이 되어진 학력지표의 중요성,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보충 자료와 같은 서류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게 물론 21년도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지기 이전에도
당연히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한 우수성의 평가는 되게 중요했지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 자체를 통해서 업로드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면접의 시간과 면접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 결국은 서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예과에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첫 번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우수성이 의대에 지원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겠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면접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시에서는 면접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면접을 진행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을 면접을 진행하기 어렵고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약대 선발. 약대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발표되어진 거는 연세대학교,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우석대학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약대를 선발하기로 했는데 의대 선발하는 학교가 총 17개 대학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약대 선발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치대도 쓰고 한의대도 쓰고 수의대도 쓰면서 원서 지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 17개 대학이 있고 치대라고 해봤자 연세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의대에서 뽑는 학교라고 해봤자 사실은 경희대, 한의대는 12년 특례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되게 다양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대 쪽에 다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원서 지원이 좀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가 충분히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의대의 원서를 6개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의대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에서 안정 지원하면서 의대를 상향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대는 매우 중요하다. 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올해 100% 원서를 써서 의대에 붙으면 좋지만 대부분 의대를 원서를 쓰는 경우가 2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서를 써서 한 번에 의대를 붙이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올해 의대가 어려울 때 내년에 대한 고려를 했었을 때는 올해 1차적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거죠. 올해 카이스트에 붙이거나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에 붙이거나 약대 일단 합격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의대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약대는 의학계열 원서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소서는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져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그 목록표가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을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타 활동 증빙 목록 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1단계 배수가 증가하고 면접의 비중이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이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 2022학년도는 코로나 시대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면접을 통해서 뒤집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봤었을 때는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임으로 인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나는 성적이 낮아. 근데 원서 지원을 잘해가지고 붙으면 면접으로 한번 뒤집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무모한 원서 지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류에 대한 중요성, 1단계 제출 서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를 지원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갖춰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대가 17개 대학의 의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의대가 동일한 점수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학이 17개 대학이라 하더라도 의대는 대학들 간의 점수의 편차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이제 의대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이 그거죠. 한 나라, 동일한 성적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력 지표가 무엇이냐거든요. GPA 성적이라는 것은 해당 나라, 해당 지역, 해당 학교에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질 수 있는 표준 학력 지표가 못해요. 그러므로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 또는 연대나 고대 같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표준학력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특히 내가 해외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은 IB나 또는 AP나 SAT나 SAT2나 ACT나 또는 AP나 또는 이런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준비가 없이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학교의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해. 그리고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을 좀 알아두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9월에 우리가 수시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면 9월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안 됩니다.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는 경우는 이화여대나 국민대 같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SAT 점수가 제출이 가능한 것도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외에는 제출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표준학력 지표가 별로 없어. 이런 학생들은 9월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쓰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학력 지표의 우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게 좋겠죠. 보통 IB 성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안 돼도 IB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는 IB 파이널 점수가 43점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리고 43점이 붙는 경우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3점이다라고 한다면 100% 서류평가 전형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필탁고사나 아니면 지성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를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을지대처럼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를 선택하다든가 이런 선택이 되셔야 되고 최소한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려면 파이널 점수가 44, 45점 정도는 돼야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지표가 다소 불리하다고 한다면 원서를 쓸 때 6개를 다 희망하는 대로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 국내 학생들도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절대적이야 라고 하면 의대로 6개를 다 쓰겠죠. 그런데 좀 불안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선발 대학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약대에 적정 안정 지원하면서 의대 쪽에 상향 지원을 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대략적인 점수는 43점 이상의 점수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SAT 점수는 SAT 점수 몇 점이면 합격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IB 성적이 아주 우수하면 SAT 점수가 다소 낮아도 될 거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보통 SAT 점수 같은 경우는 1550점 이상 정도는 되어져야 어느 정도 하이스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고 SAT2 같은 경우는 보통 800점 만점이 3개 과목 또는 4개 과목 정도가 나오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 기본적인 과목은 수학이나 아니면 바이오나 케미 같은 경우에 3개 과목 정도는 필수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의대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데 그 성적이라는 것 안에는 첫 번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학력 지표의 우수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합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교과목 또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이 의대와 직접적 관련이 되어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지는 교과목의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IB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레벨을 선택한 과목들이 의대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플 성적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플 성적은 최저 점수가 110점 정도고 어느 정도 115점 이상 정도는 되어져야 어느 정도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내활동, 봉사활동, 기타 활동이 있는데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해외로 나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현재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는 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선택이. 왜냐하면 좋은 학교여야만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학교에서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학교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사실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연계시킬 만한 활동들이 없죠. 대부분 다. 그냥 스포츠나 음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인데 스포츠나 음악과 관련된 활동들은 사실 학업과 연결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학교가 중요하다. 왜 학교가 중요하다? 학교가 좋아야만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 갈 때 기타 활동 증빙 목록 서류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소서에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가 좋아야 동일한 GPA 성적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프로파일이 우수하고 학교 스쿨 캘린더가 우수하게 되어지면 학력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좋은 학교로 갔는데 경쟁력이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학업적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학 지원하기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재외국내 3년 특례 전형이 정성평가 전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학업적 배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지역, 가는 나라, 또 가는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 활동이나 교과 과정이라든가 학업의 신뢰도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로컬 학과 같은 경우도 있죠.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봤더니 학교에서 활동도 없고 대회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없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생명과 관련된 활동도 별로 없고, 그런 교과목에 이수도 안 되고 학교에서 대회도 없고 상도 없고, 또 주위 지역에서 이런 공인학 성적이나 SAT나 SAT2와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3년 특례 대학에 지원했었을 때 대학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유형은 우리가 이제 의대의 전형 유형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약 3개나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선발하는 학생들 있죠. 서류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나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에서 중앙대, 순천향대, 인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필탁고사,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동국대 경주와 대구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아주대, 인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인화학 성적으로 반영이 되어진 학교가 을지대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남대 충북대학교는 올해부터는 미선발한다고 되기 때문에 전형을 나누면 기본적으로 4개예요. 서류면접, 생명과학,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영어 이거고, 요거를 5개로 나누게 되어지면 면접의 유형이 MMI 형식의 면접이냐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면접을 진행하느냐로 유형을 또 나눌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때 대부분 어떻게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서류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원서 지원이 오느냐면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쪽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성균관대의 경쟁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연세대나 카톨릭 같은 데에는 충원율이 떨어지죠. 연세대나 카톨릭 대학교를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이고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한 지점으로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에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성대의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이렇게. 그렇죠? 연세대나 카톨릭,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주로 어느 쪽에 원서를 쓰게 되냐면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특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 한양대는 전년도에 자연계에서 수학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연결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여기가 경쟁률이 낮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이동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려대나 한양대학교의 원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년도의 경쟁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점이 있는데 두 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한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한 명이면 사실 어떤 애가 붙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모집 인원이 한 명 정도가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되게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어느 쪽에 많이 몰리냐면 중앙대 쪽에 많이 몰리게 되죠. 가천대학교도 모집 인원이 한 명이고 중앙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두 명이다 보니까 중앙대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원서를 쓰면서 고려대, 한양대의 원서를 쓰는 최상위권의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앙대 정도에다 원서 지원을 고려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도 원서를 쓸 수는 있으나 모집 인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미래가 동영상 업로드로 본다? 라는 얘기는 면접의 중요성이 사실상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동영상 업로드도 그냥 대충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이 나오면 질문에 대해서 대본 작성하고 대본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표 연습을 해서 좀 더 역량과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면 면접보다는 당연히 면접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서류평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원서를 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인제대학교, 이 라인으로 가는 이 구조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순천향대, 인제대, 건양대, 카톨릭대는 지석 면접이죠. 일반적으로 인성 면접을 보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석 면접을 진행하니까 중앙대학교도 지석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충실히 준비해서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라인에서 순천향대학교나 인제대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학교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를 지필고사를 보는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몰리죠. 여기 원서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재수생들, 작년에 의대 원서 썼다가 불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고등학교 때 취득한 학력지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재수하시면서는 대부분 아주대나 인하대를 타겟으로 삼아서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작년에는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어디를 써? 이렇게 고려대나 한양대에 원서를 썼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4개가 나오죠. 이러면서 일부는 건국대학교, 수의대에 원서를 쓰게 되면 원서 지원이 잡히는데, 올해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택폭이 되게 좁아졌어요. 전년도보다 어찌됐든 경쟁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의 공부의 완성도는 전년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이것만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왜?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대구 카톨릭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 경중대, 여기는 대부분 의대 중에서 약간 이제 하위권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에 원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쪽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냐면 이렇게 원서를 쓰시죠. 대구 카톨릭대, 동국대, 경주 원서 쓰면서 그 다음에 지석 면접을 보는 학교, 이렇게 4개 학교를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2개 학교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대를 쓰거나 수의대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원서를 쓰는 경우도 영어 성적이 우수하면서 지석 면접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조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서 지원의 최상위 학생들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쓰면서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쓰시면서 순천향대, 인제대 쪽으로 몰려드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쪽에 몰려드는 구간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구 카톨릭대학교, 동국대, 경주 쓰면서 지석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쓰실 것 같고,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대나 인하대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대 이쪽으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가 1단계에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 충남대, 충북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고려대나 한양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내가 만약에 성적이 우수해. 그렇다고 해서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쓰고 고려대, 한양대를 쓰게 되어지면 사실상 한 대학에, 한 학과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득점자와 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 부딪히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만 원서 쓰는 게 아니라 의대를 만약에 5개나 4개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치대를 쓰거나 또 의대를 4개나 5개를 쓰면서 안정지원으로 연대나 고대 일반과학과를 쓰거나 아니면은 약대를 원서를 쓰거나 또는 뭐 수의대를 원서를 쓰거나 원서 지원을 반드시 가고 싶은 대학 6개로 다 몰아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상향 지원, 그 다음에 적정 안정 지원을 생각하셔야 되고 올해 100% 의대를 써서 붙으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올해 안 다 썼을 때 내년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붙고 서류 준비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원서를 쓴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의대 원서 지원은 전년도보다 나은 거죠.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대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고려대, 한양대가 올해부터 서류평가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쟁률도 좀 줄어들고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지면 경쟁률 줄어들고 합격생들의 스펙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입시에서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대학별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해서 우리가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데 어떤 학교는 면접이 40%, 30%, 30%지만 면접이 40%냐 30%냐는 별로 의미 없어요. 실질 경쟁률,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는 고려대학교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면접으로 왔었을 때는 연세대학교는 동영상 업로드, 그 다음에 고려대도 동영상 업로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MMI 면접의 중요성은 당연히 이게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를 원서를 쓸 때는 어느 정도의 학업적 역량이 있어야만 1단계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지 학력 지표가 너무 낮아. 근데 무조건 의대를 원서 써. 붙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학교들마다 전년도의 면접 일자는 전년도 이렇게 진행했지만 올해는 좀 변경이 되어질 수 있고 연세대학교는 2명 모집에 경쟁률이 12.50, 카톨릭대학교는 3명 모집에 14.66,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2명 모집에 21.5, 그 다음에 고려대학은 11명 모집에 11대1인데 아무래도 고려대의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당연히 수학 지필고사에 대한 학습 부담이 컸을 거다.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단점들 이거라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에 몰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까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내가 봐도 이 정도까지 원서 쓰기는 어려워. 그러면 연세대나 카톨릭대 빼고 성균관대를 최상위 대학으로 잡으면서 밑으로 펼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도 연세대, 카톨릭대학, 성균관대학교가 이렇게 메이저 의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대부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죠. 전략적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요. 이거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카톨릭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돼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지금 보는 것처럼 5배수를 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동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고려대학교가 성균관대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배수를 취급하는 이유는 모집 인원이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수를 크게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전형의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려대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11대1이니까 우리는 원서를 쓸 때
전형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쓸 거예요. 틀림없이 고려대 한양대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적어도 1.5배 내지 2배 정도의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의 변화 또는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전형들은 학생들이 다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죠. 당연히 보시게 되면 성균관대는 21.5, 고려대는 11대 1이라고 생각하면은 고려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정도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 아주대는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사실은 인하대, 아주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필고사 전형으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 교과에 대한 우수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도 기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년도보다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한양대와 중앙대를 비교하면 한양대는 11대 1, 중앙대는 21.50대 1. 이런 경쟁률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모집 인원에서도 이유가 되겠죠. 한 명과 두 명의 큰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의 전형 방식이 수학 지필고사를 봤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전형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양대는 경쟁률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보통 10배수 정도예요. 1단계 배수가. 사실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고 한다면 배수가 크게 하는 이유들은 이거거든요. 배수를 왜 크게 하냐면 이 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합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3배수나 5배수로 했었을 때는 붙었던 학생들이 줄줄이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수를 크게 두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연세대나 사실상 한양대나 고려대밖에 없었고 한양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필고사 100%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여지는 1단계 배수 10배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배수가 크다,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으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0배수, 10배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도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그냥 의대 가고 싶어? 원서 써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 교과의 우수성이 과연 지필고사를 통해서 인하대나 아주대의 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합리적으로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인하대는 자소서가 반영이 되어지잖아요.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물론 2021학년도에서 2022로 가면서 전형의 변화는 크진 않지만 모집 여각이 확정이 되어져야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천대,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인제대 이 4개 대학이 사실상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지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인제대가 의대 중에서 약간 중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라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 한번 원서 쓰면 붙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점에 대부분 다 올린다고 볼 수 있는데 배수도 보게 되어지면 가천대는 10배수 정도 돼요. 한 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는 꼴이죠. 1단계를 통과할 학생 경우가. 그렇죠? 2대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명 지원했는데 1단계 통과가 10명. 그러면 결국은 15명 중에 5명 떨어지고 10명이 붙는다. 그러면 그 15명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일까?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이 국내 원서 지원과 다른 점. 국내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우수성,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시 전형에 15명이 원서 지원하면 실제 적정한 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5명 중에 10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학력 지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15명 중에서 실제 학업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쓰면 웬만하면 1단계 통과한다라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결국은 대학에서 이렇게 10배수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원서 지원해라. 많이 원서 지원하고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한 명을 고르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크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넓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배수가 큰 거는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함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기에 용이할 뿐이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 이걸 꼭 아셔야지 10배수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순천향대나 인제대 같은 경우가 모집 인원이 많아요. 자, 대학의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순천향대는 4명 모집이에요. 모집 인원이. 모집 인원이 제일 많죠. 카톨릭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4명을 뽑는 학교는 순천향대학교와 인제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52명, 58명으로 엄청나게 몰렸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린 이유는 순천향대나 인제대가 의대 중에서 서류평가 준용의 중간 지점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엄청 많다라는 점. 모집 인원을 따지니까 경쟁률이 13대 1, 14대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경쟁률도 높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진에 몰린다는 게 특징인데 이걸 꼭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 최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최대 4명, 최대 4명. 자, 인제대학교 모집 요강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함. 아시는 것처럼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차 3년 특례는 정원의 2%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이 의학과인 경우는 5%를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 적기 때문에 5%라고 해봤자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건양대 같은 경우도 모집 요강에 의대는 5%, 일반 대학은 2%를 해서 선발한다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자, 위 모집 인원은 최대 모집 인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최대 모집 인원이며 지원자의 학력 수준 등에 따라서 그 이하의 인원으로 선발할 수 되어 있다. 라고 인제대학교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대 4명이라는 말은 위 모집 인원은 최대 모집 인원이에요. 4명. 이고 지원자의 학력 수준 등에 따라 그 이하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모집 인원이 4명을 다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지면 4명까지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명이 아닌 2명을 뽑거나 3명을 뽑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최대 선발 인원은 모집 단위별 10% 이내인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최대라는 말은 모집 단위의 10%. 다시 말하면 일반 대학의 의대의 모집 인원은 5%. 그 다음에 3년 특례 일반학과는 2%. 그러면 5%의 의예과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순천향대의 인제대학교의 모집 인원은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현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대 4명이라고 잡혀져 있지만 실제 모집 인원은 2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2명이라고 생각하면 경쟁률이 26대 1이 되는 거예요. 2명이라고 생각하면 경쟁률이 30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천향대나 인제대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를 노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교들은 10배수라고 하는 배수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인제대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최대 모집 인원을 공지함으로 인해서 마치 4명을 선발하는 것처럼 경쟁률이 13대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모집을 반드시 뽑는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의 의대는 대부분 정원의 5%를 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실제 선발 인원은 2명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경쟁률은 26대 1이나 30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순천향대나 인제대 같은 경우는 원서 지원에서 기피하셔야 되는 대학이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나 한양대 같은 이런 학교들은 새롭게 전형 방식이 바뀌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순천향대나 인제대 같은 경우들은 최대 모집을 공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지원 현황에서도 보면 경쟁률에도 최대 모집 없이 그냥 모집 인원을 4명으로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대학에서 몇 명을 선발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원서 지원의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건양대학교,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경주, 카톨릭 관동대학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건양대학교는 대부분 인성과 지성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2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서 18.50대 1인데 이 4개 대학은 당연히 좋은 의대인데 말씀드렸었던 17개 의대 중에서는 조금 낮은 의대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학기 위해서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펙의 강도가 다시 말하면 학업 역량의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안 몰리거든요. 예를 들어 IB 45점인 학생이 여기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지표와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학력지표의 우수성이 아주 스페셜하지 않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지표의 우수성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지성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합격을 노리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매우 좋고 특히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 역량들은 별로 안 좋지만 대학은 다 그럴듯한데 대학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중에서도 이런 의대보다는 서울권에 있는 의대 이런 쪽으로 몰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양대나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경주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전략적으로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구카톨릭대학교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도 최대 2명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최대 2명. 그럼 최대 2명이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대 2명을 다 뽑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면 뽑겠지만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최대라는 거는 정원의 10%예요. 대부분 3년 특례는 정원의 2%,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정원의 5%를 뽑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표준이 1명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2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구카톨릭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이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입학 정원의 5% 2명 모집이에요. 그렇죠? 얘네 여기 나와 있는 최대 2명이라는 건 입학 정원의 5%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대학의 10%가 아니라 5%인데 가로 안의 내용을 보면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포함하여 선발한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가 모집 인원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명 안에 3년 특례 선발 인원과 12년 특례 선발 인원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3년 특례 1명, 12년 특례 1명을 뽑을 수도 있고 물론 12년 특례에서 2명을 뽑거나 3년 특례에서 2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1명의 선발 인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명이라고 생각하고 원서 지원이 몰리시면 안 돼요. 틀림없이 여러 대의 경쟁률은 건양대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통 18대 1이나 1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거고 이걸 만약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경쟁률은 38대 1,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건데 대구카톨릭대학교가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미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미공개를 하는 이유들은 경쟁률을 보여줬었을 때 대학의 입장에서 뭔가 불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 몰려드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의 학생들이 몰려든다 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원서 지원을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왜?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틀림없이 대구카톨릭대학교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의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의대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학 자체가 상위권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붙을 수도 있다. 원서 써서 붙을 수도 있다. 누구는 붙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접근성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2명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의 2명 안에는 3년 특례 전형과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결국 1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집단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해요. 제가 여기 그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하이퍼 리뷰 블로그로 연결시켜 놓으면 그 블로그로 따라가 보시면
3년 특례 전형의 대학들의 면접의 기출문제들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면접 문제가 출제되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을지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가 빠지면서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서류평가 전형에 대학은 을지대학교가 유리한데, 을지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고 영어가 20%가 반영이 되어요. 근데 영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유리하냐, 요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 공인어학 성적 환산표, 물론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습니다. 환산표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익은 971점이 되어야 99점이고요. 981점 이상이면 100점입니다. 토플 IBT는 120점 만점 중에 116점 이상은 되어야 99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지대학교에서 영어 성적은 되게 중요하죠. 더군다나 면접이라는 건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지성면적,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문항당 배점이 있긴 하지만 영어는 환산표를 통해서 점수가 바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이 20%를 하더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서 지원하시려고 하면 토플 IBT는 적어도 116점 이상의 점수, 또 토익은 971점 이상의 점수대가 되어야 을지대학교에 전형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지원이 이와 같은 구조로 나눠지겠죠.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또는 우수성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원서를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2022학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원서 지원의 폭이 다양해졌어요. 특히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원서 쓰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9월 수시 전형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같이 노리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례 지원과 수시 지원의 원서 지원의 폭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어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 맞춰가지고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면접 수업, 또 수학이나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5월 이후에 6월 초에 국내를 입국하시는 분들은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